나이 드니 저도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마지막 거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많아서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준비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거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수록 우리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깊게 고민해 보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주위만 봐도 많은 분들이 현재 살던 집에서 마지막까지 늙어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머물고 계신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오래 살아오셨을 테니 익숙하기도 하실 테니까요. 그렇지만 요즘 실버타운 광고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 한 번쯤은 그곳이 어떨까 싶은 마음도 한편으로는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급 시설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등 화려한 광고로 노년의 우리들에게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실제로 광고를 보고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실버타운이지만 실제로 입주해 보니 꿈만큼 멋진 곳은 아니었다고 후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실버타운은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지옥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실버타운에 대해 직접 경험해 본 분의 사연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의 마지막 거처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조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70대 초반인 김정순 씨는 하나뿐인 자신의 딸의 권유로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은 어머니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권유를 한 것이었죠. 남편과 일찍 사별한 정순 씨는 딸이 시집을 가고부터는 줄곧 혼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 몸이 안 좋아 새벽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기에 딸은 혼자 사는 어머니가 걱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밤중에 혹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바로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 실버타운에 가면 또래분들도 많아 편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다고 들었답니다. 딸은 진심으로 어머니의 안락한 노후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긴가민가 했지만서도 딸네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딸의 권유를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정순 씨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마련하여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처음 입주해 본 느낌은 이랬다고 합니다. 우선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했고 건물 로비는 밝고 환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각 층마다 취미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장소도 넉넉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하며 입주를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입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고 합니다. 첫날의 실버타운의 직원들은 정순 씨에게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을 소개하며 입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기도 했죠. 첫날 같이 간 정순 씨의 딸과 사위도 이 정도면 어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이른 아침부터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먼저 와 있던 이웃들과 함께 스트레칭과 산책을 즐기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운동도 하고 좋네요. 기분이 좋은 정순 씨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며 친해지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쌀쌀맞기 그지 없었습니다. 뭐 그렇죠. 이렇게 좋은 곳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었지만 정순 씨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점차 사람들의 행동과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정순 씨는 기존에 같은 그룹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친해져 보려고 가끔씩 인사를 건네봤죠.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참여해도 될까요?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이랬습니다. 뭐 하다가 여기에 들어오셨어요? 당황한 정순 씨는 은퇴하고 딸의 권유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웃다가 재밌게 놀라고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정순 씨는 점점 실버타운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시간에 옆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것 좀 봐봐. 아무리 편하게 밥을 먹으러 온다고 해도 그렇지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왔나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들도 많은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을 입고 식사를 하러 온 정순 씨는 누가 봐도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들은 꼭 영어를 잘한다고 뽐내고 싶어 하는 것만 같았다고 하죠. 정순 씨는 젊었을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영어를 잘 알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어찌 된 게 그 모습이 부럽다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고 못마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정순 씨에게 어떤 분이 갑작스럽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기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여기는 이미 친해진 사람들끼리 지내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 살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자신들과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면 무리에 껴주기도 하고요.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 무리를 만드는 게 편할 거예요. 정순 씨는 실버타운까지 와서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슨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그저 다들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자고 찾아온 곳인데 뭐 그렇게까지 서로 무리를 만들고 정치질을 하려나 싶었죠. 하지만 무시하려고 해도 쉽게 그러진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취미 활동을 하려고 미술교실에 가니 그곳에도 들어가자마자 벽 같은 그룹 간의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분명 빈자리인데 앉으면 누군가가 거기는 이미 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못 앉게 막았다고 합니다. 자신들과 친한 일행의 자리를 미리 맡아둔 것이었죠. 단순히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참여하려 했던 것뿐인데 거기서조차 어느 무리에 껴있지 않으면 즐길 수 없었죠. 마치 실버타운에 와서까지 이렇게 악착같이 버텨야 하나 싶은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살던 집도 팔아버렸고 보증금을 내버렸는데 딸에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 어느 정도 친구를 만들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의 배타적인 사람들의 태도에 깊은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며 이야기하곤 했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정순 씨는 별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선생님에게 뭔가를 물어봐도 먼저 온 무리에게는 친절해도 정순 씨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무리 중에 돈 많은 할머니가 매달 꼬박꼬박 그 선생님에게 선물을 갖다 바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무언가를 물어볼 때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죠. 정순 씨는 갈수록 자신감도 잃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마치 정치를 하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매일매일이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중 홀로 어머니를 두고 온 게 걱정되었던 딸이 찾아왔죠. 엄마 잘 지내고 있었죠? 밖에서도 여기 좋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데 어때요? 정순 씨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딸은 어머니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솔직히 말해봐요. 엄마 뭐 힘든 거 있어요? 딸이 진지하게 묻자 결국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고 그간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버타운이 자신이 생각했던 곳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순 씨의 딸은 순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다들 행복하자고 모인 곳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진짜 한마디 해야겠어요. 딸은 어머니를 이끌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뭐가 그렇게 잘나셨어요?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것이 어른한테 대들어. 뭐라고요? 나이 드셨다고 그렇게 함부로 막말해도 돼요. 여기 와서 편가르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너 그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 엄마의 딱 그 자식이구만. 사회에서 얼마나 잘났으면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든 우리 엄마 무시하면 진짜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그 길로 딸은 정순 씨와 함께 짐을 싸서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와서 보증금이 조금 깎이긴 했지만 그 돈으로 딸이 사는 곳 근처에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비록 아담한 아파트이지만 거기서 화분도 키우고 걸어서 손주들을 보러 갈 수도 있어서 정순 씨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벌써 꽤 오랜 기간 실버타운에서 살다 보니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제공해주던 편리함에 익숙해졌던 것이죠. 그녀는 집안일을 하며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적응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에 꽃을 가꾸는 일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알아서 부지런해지게 되었죠. 또 실버타운이 아니더라도 근처 동네에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었고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어 산책을 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취미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잘난 척하지 않고 수수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서서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버타운에서와 달리 새로운 사람을 배척하려는 행동도 없었죠. 게다가 근처에 큰 대학병원이 있어 몸이 조금 불편할 때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겠다 싶어 마음이 놓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비로소 이곳이 내가 살아야 할 마지막 거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물론 훌륭한 편의시설을 다 갖춘 실버타운이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돈을 내면서 거주해야 하는데 그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우리가 사는 곳 근처에서도 충분히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동네 복지관만 가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도 있기까지 합니다. 실버타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집에서 살아야 행복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건 노후에 내가 머물 집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및 관리비 같은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노후에 내가 이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내가 거동이 불편해 돌봄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때를 감안해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자택 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이 들어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목돈을 대비하는 것이죠. 또 현재 사는 집이 필요 없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무작정 걸어 다니기 힘드니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아무리 멀어도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는 곳을 선정하는 곳이 좋습니다. 아니면 정순 씨의 경우처럼 최대한 가족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을 따라하기보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준으로 내가 노후에 머물 거처를 정하는 것이 내 남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나를 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쳐가듯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보낼 주거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현재 어디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곳을 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곳에서 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전원주택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실버타운으로 이주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79%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기도 했어서 정든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21%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을 미루고 계시다가 진짜 문제가 닥쳤을 때 부랴부랴 거주지를 선택하느라 잘못된 곳을 고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거처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현재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은퇴자들이 제일 많이 환상을 갖고 있지만 또 제일 후회하는 집은 전원주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꾸곤 합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전원주택 생활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원주택 지역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적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사회적 활동을 할 장소도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관리와 사회적 연결에 어려움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전원주택 지역은 종종 인구 감소와 관련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어 내가 구매한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분양을 진행한 대부분의 전원주택 중에서 그 분양가를 유지하는 전원주택의 비율이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그 공급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후 자금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외로움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평화로움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적은 인구 밀도와 활동 부족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돌아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원 생활이 예상과 달리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죠. 가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곳이 실제로는 외로움, 벌레,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접 살아보니 정말 후회스럽다고들 합니다. 또 제일 큰 문제는 황금성이 좋지 않아서 전원주택을 매매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 생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은 절대로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 월세로 살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전원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도심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노후의 거처를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넓은 평수의 집은 피해라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가 독립한 이후 부부만 남게 되어도 여전히 넓은 평수의 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할 때를 생각해서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현명한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노후를 생각해 본다면 그저 넓은 평수의 집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과 노후 자금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큰 집은 그 유지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금이나 관리비 그리고 난방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이는 노후 자금을 조금씩 그리고 야금야금 꾸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추세에 따라 넓고 큰 집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젊은 세대 중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넓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나중에 내가 소유한 큰 집을 매매하고자 할 때 시세가 하락해서 매매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너무 넓은 집보다는 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적당한 크기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동안 살던 집이라 당장 떠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평수가 낮은 집에 가는 것은 또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용 8평에 10평 정도가 많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0평이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최소 16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를 추천드립니다. 집을 고르는 세 번째 기준. 근처에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는 곳을 선택하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특히 30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같은 시니어가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요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방의 몇몇 곳을 제외하면 보통은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항상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노후에 집을 선택할 때는 병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밥 먹듯이 가게 됩니다. 아직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왕 가게 될 것이라면 큰 맘 먹고 몇 시간씩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최대한 같이 살지는 말고 근처를 선택해라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의 고민은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이 너무 관리하기에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 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식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며느리나 사위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이라는 것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들 눈치 보거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함께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손주가 있다면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각자의 삶을 분리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이나 자녀 모두에게 좋은 길입니다. 누구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며 부디 여러분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